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이 금속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21번 원소 스칸듐은 엄청나게 단단한 데다 색이 밝은 알루미늄을 닮았어요. 하지만 흔히 발견할 수 없어서 알루미늄에 조금 섞어 아주 단단한 합금으로 만들어요. 이 스칸듐 합금은 러시아의 미그 전투기부터 야구 방망이까지 사용돼요. 소량의 스칸듐을 수은 증기 가로 등에 넣어 강렬한 빛을 만들기도 해요. 다음 22번 타이타늄은 강철같이 단단하지만 무게는 절반인 원소예요. 이산화 타이타늄 가루를 창문에 입히면 스스로 깨끗해져요. 타이타늄은 엄청난 명성을 누리고 있어요. 독일의 과학자인 마르틴 클라프르트가 1795년에 타이타늄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 물질의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타이타늄은 피로를 느끼지 않아요. 다음 23번 바나듐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총알을 막는 갑옷에 사용되었어요. 지금도 단단한 금속이 필요한 곳에는 바나듐 강철이 쓰여요. 스칸듐처럼 바나듐도 스웨덴의 화학자 닐스 세프스트림이 최초로 발견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이끌었어요. 다음 원소 24번 크로뮴은 아주 번쩍번쩍한 금속이에요. 초광택 크로뮴 도금은 1950년대에 쉐보레와 캐딜락 같은 값비싼 자동차의 그릴과 범퍼에 눈부신 번쩍임을 더해 주었어요. 크로뮴은 에메랄드와 루비의 색을 입혀주기도 해요. 과거에 미국은 학교 버스를 노란색으로 만들기 위해 크로뮴 화합물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크로뮴의 독성이 있다는 걸 알고는 카드뮴으로 바꿨어요. 다음 원소 25번 망가니즈는 망간이라고도 불려요. 단단하지만 부러지기 쉬워요. 수천 년 동안 가루 형태로 쓰이며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거나 철 화합물을 가두는 역할을 해요. 교도소에 강철 창살을 만들 때 망가니즈를 섞어 쓰기도 해요. 다음 원소 26번 철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이에요. 우리 지구의 35%를 차지하지요. 지각의 약 5%는 철이고 멘틀에는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외핵에는 액체 상태의 니켈과 철이 있어요. 내핵에는 고체 상태의 철이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은 외핵에 있는 액체 상태의 철이 움직이며 생겨요. 다음 원소 27번 코발트는 자기력을 가진 4가지 원소 중 하나예요. 도깨비와 비슷한 독일의 괴물 고블린에서 유래했어요. 코발트를 은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캐냈던 중세 시대에 독일 광부들이 도깨비에게 속았다고 하며 붙인 이름이에요. 최근에 코발트는 제트 엔진의 극한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초합금에 사용되고 있어요. 다음 원소 28번 니켈은 가돌리늄, 코발트, 철과 함께 자력을 가진 4인조예요. 코발트와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 독일의 광부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광부들은 니켈을 굴이라고 착각해 악마의 굴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니켈은 우주에서 온 금속이에요. 다음 원소 29번 구리는 유일한 붉은색 금속이에요.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데다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덕분에 세계 전력 체계가 모두 구리선에 의존하고 있어요. 구리로 만든 도구는 탐탁지 않았어요. 멋지기는 했지만 꽤나 물렀거든요. 사람들은 곧 구리에 주석을 섞으면 단단한 청동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다음 원소 30번 아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아연을 충분하게 섭취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아연은 훌륭한 자외선 차단제이기도 해요. 강철에 아연을 입히면 공기와 수분을 차단해 부식을 방지해줘요. 어디선가 반짝이는 금속을 봤다면 황금이 아니라 황동일 거예요. 황동은 구리를 와아연을 섞은 혼합물이에요. 황금보다 저렴하고 강하지만 반짝임을 유지하려면 많은 세공 과정을 거쳐야 해요. 다음 원소 39번 이트륨은 납보다 2배 흔해요. 이트륨이란 특이한 이름은 1787년 처음 발견된 스웨덴의 작은 마을 위테르비에서 유래했답니다. 동위원소인 이트륨-90은 수수용 칼보다 더 정확한 척추 수수용 바늘을 만들 때 써요. 다음 원소 40번 지르코늄은 다이아몬드를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만큼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면서 훨씬 저렴한 지르콘이라는 보석 결정을 만들어요. 만약 핵 반응을 제어하고 싶다면 지르코늄을 이용해보세요. 지르코늄은 고온에 강한 데다가 중성자를 튕겨내는 성질이 있어요. 다음 원소 41번 나이오뷴은 가공하지 않았을 때는 약간 부드럽지만 다른 금속과 섞이면 아주 단단하고 열에 잘 견뎌요. 그래서 나이오뷴 합금으로 우주 로켓의 엔진 분사구를 만들곤 해요. 주석이나 타이타늄을 넣은 나이오뷴 합금은 의료 장비용 초전도 자기 코일에 쓰여요. 나이오뷴은 공기에 닿으면 빠르게 산화막을 둘러싸기 때문에 부식되지 않아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장신구 재료로도 좋답니다. 다음 원소 42번 몰리브데넘은 재밌는 이름을 가졌지만 만만치 않은 원소예요. 강철에 몰리브데넘을 섞으면 금속 중에서 가장 강하고 엄청난 열에도 견딜 수 있는 몰리강으로 탄생해요. 최근에는 몰리강을 고속드릴의 날에 사용하고 있어요. 또 몰리브데넘이 없으면 동식물은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없어요. 다음 원소 테크네튬은 수백만 년이 지나야 붕괴되어 사라져요. 놀랍게도 테크네튬은 적색 거성에서 만들어지고 존재해요. 지금은 암 진단 장비에 사용하기 위해 원자로를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다음 원소 44번 루테튬은 아주 희귀해요. 부식에 매우 강해서 전자제품과 태양광 전지에 사용하지요. 루테튬으로 만든 촉을 가진 만년필은 절대 닳지 않아요. 다음 원소 45번 로듐은 종류가 있는데 초광택 로듐은 황금보다 1000배나 희귀해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는 1979년 당시 최다 앨범 판매고를 올린 기념으로 로듐이 도금된 디스크를 선물로 받았어요. 로듐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도를 줄여주는 촉매 변환 장치에 들어가요. 다음 원소 46번 팔라듐은 사촌인 로듐, 백금과 같이 희귀하고 반짝이며 촉매 변환 장치에 많이 쓰여요. 이들 세 원소 중 가장 가벼워서 부식이 되면 안 되는 전자접촉부에 사용해요. 아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있을 거예요. 다음 원소 47번 은은 2등 금속에 머물 때가 많지만 전기와 열전 도성 분야에서는 단연 1등이에요. 게다가 굉장히 잘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은의 원소 기호는 Ag예요. 라틴어로 은을 뜻하는 아르젠티움에서 유래했지요. 한때 은이 많이 발견되었던 아르헨티나의 나라 이름 역시 이 말에서 유래했어요. 다음 원소 48번 카드뮴은 멋진 노란 색 물감을 만드는 재료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모네도 이 카드뮴 물감을 즐겨 썼어요. 현재는 독성이 아주 강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는 물감으로 쓰지 않아요. 주로 충전 가능한 니켈 카드뮴 전지에 사용되고 있어요. 카드뮴은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요. 다음 원소 72번 하프뮴은 종종 지르코늄과 함께 발견되는 원소예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두 원소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해요. 지르코늄은 중성자를 통과시키고 하프뮴은 중성자를 멈추게 해요. 그래서 하프뮴은 핵반응을 약하게 만드는 제어봉에 사용하고 지르코늄은 연료를 감싸는 용도로 이용하지요. 다음 원소 73번 탄탈럼은 비디오 게임부터 의료 장비까지 수많은 장비의 전자부품을 감싸기 위해 사용하는 부드럽고 반짝이는 금속이에요. 1800년대 초기에 탄탈럼을 찾던 과학자들은 아주 희귀했던 이 원소에 애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다음 원소 74번 텅스텐만큼 인장 강도가 강하고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은 없어요. 또 전기가 통과해도 녹지 않고 흰색으로 환하게 빛나서 전구에 사용하곤 해요. 강철을 섞어 전투장비용 장갑팔을 만들기도 하고요. 다음 원소 75번 레듐은 텅스텐만큼 단단하고 녹는 점도 비슷하게 높아요. 하지만 굉장히 희귀해서 순수한 표본은 화산 속에서나 발견할 수 있어요. 레듐은 1925년에 마지막으로 발견된 안전동 이온소예요. 레듐을 철니켈 금속에 추가하면 극한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초합금을 만들 수 있어요. 레듐 초합금은 제트기 엔진을 회전시키기 위한 최고의 재료예요.
다음 원소 76번 오스뮴보다 단단하고 무거운 금속은 없어요. 텅스텐보다도 훨씬 무겁고 단단하답니다. 백금과 팔라듐처럼 굉장히 반짝이는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오스뮴은 엄청나게 희귀하지만 사산화 오스뮴의 경우 끔찍한 냄새가 나서 장신구로 사용할 수 없어요. 사실 오스뮴은 원소 중에서 가장 냄새가 고약해요. 이름도 고대 그리스어로 고약한 냄새란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했어요. 다음 원소 77번 이리듐은 반짝반짝하고 아주 단단해서 파괴하기 힘든 금속이에요. 지금까지 알려진 금속 중에서 부식에 가장 강해요. 1803년에 이리듐을 발견한 스미슨 테넌트는 이 원소에 산이 닿으면 무지개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무지개 신 아이리스의 이름을 따 이리듐이라고 불렀어요. 78번 백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금속이에요. 굉장히 반짝이고 아주 희귀해요. 은과 달리 공기에 닿아도 반짝임을 잃지 않아요. 백금은 주변의 다른 화학물질들이 반응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물질, 즉 촉매이기 때문에 훌륭한 선발 투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원소 79번 금은 유일하게 노란색을 띠는 금속 원소로 아주 희귀해요. 순수한 형태의 금이 잘 발견되는 이유는 금이 다른 원소와 섞이거나 부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금덩어리는 웰컴 스트레인저예요. 무게가 71kg에 달했어요. 현재까지 금은 약 19만 톤이 채굴되었고 거의 그대로 존재해요. 금은 전 세계적으로 화폐로 통용되고 있어요. 종이 화폐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 채굴된 금의 약 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다음 원소 80번 수은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이에요. 아주 차가운 온도에 도달할 때까진 얼지 않아요. 수은은 밀도가 물의 13배가량으로 높아요. 그래서 수은 위를 걷더라도 발목까지밖에 안 잠길 거예요. 하지만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수은은 독성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사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수은이 질병을 치료해준다고 믿었어요. 참고로 악티늄족 다음에 있는 원소들은 합성 원소들로 자연적으론 발생하지 않아요. 나중에 또 소개할 원소들이라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